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 테라코인하고 루나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정말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 98% 정도 됐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코인이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제가 평소에 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한창 코인 붐이 불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도 뭐 이제 1억 갈 거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근거를 물어보거나 막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실상 그 근거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코인이 계속 오르니까 언젠가는 올라서 1억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코인이 아니라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간다. 그러면 이제 15만 원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익이 크게 늘어나던,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에서 뭐 1등을 차지하던가, 뭐 신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던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 1억을 가야 한다는 그 근거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세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1억은 고사하고 지금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 밑으로 이제 시세가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루나코인이나 테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애초에 탈중앙화를 하려면은 어떤 시스템이나 기업 혹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한국 돈이든 일본 돈이든 미국 돈이든 그것을 교환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면은 결국에는 탈중앙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려면은 애초에 이 코인이라는 게 근본이제처럼 무언가 담보가 되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체도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코인이 국가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기업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테라코인, 루나코인 사태를 통해서도 아마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요. 무언가 그 재화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코인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암호화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담보를 잡고, 그리고 이제 해칭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른 코인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많이 돈이 들어와 있다고 그게 담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테라코인이나 루나코인이 마이너스 90 몇 %대를 찍고 있는데, 만약에 99%까지 가면은 그게 무얼로 교환비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면 파산 절차를 통해서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나중에는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 몇 주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근데 코인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뭐 국가기관이라던가 큰 기업에서도 결제를 받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시세나 이제 거래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혹은 다른 코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코인의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미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지금 잃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층들에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등락의 제한도 없고 좀 짜릿하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지금 코인 시세 빠진 걸 보면 저는 과연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을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상 고점 형성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모은 적금일 거고, 누군가는 대출을 한 걸 거고, 누군가는 진짜 영끌까지 다 해서 갖다 넣은 돈일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거 뭐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본인이 다 갖는 거지만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뉴스에서 뭐 코인으로 대박 나서 뭐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됐네, 뭐 몇이 부자가 됐네 하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저는 아직까지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코로나 시작돼서 그 돈 확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이랑 막 코인이랑 같이 오를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손실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물론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저는 메리트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참 뭔가 보장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모든 자산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이 뜬다더라, 돈이 된다더라 하고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 하락하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다 참담할 정도예요. 어떤 코인들은 무슨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가 되는 가격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빠져버리는데, 이거 감당 못합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경각심을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장점을 소개하면 단점도 저는 당연히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다른 코인들이 좀 반등을 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고, 참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있는 돈 안에서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영끌하고 대출하고 신용 쓰면은 결국에는 참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